안녕하세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과 도봉 기적의 도서관이 함께 주최하는 마을과 로컬의 대화를 위한 북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윤찬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현장 연구 센터장님이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함께 패널로 참여해 주실 네. 도봉 기적의 도서관 관장 이소님 관장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로운 뉴 로컬 생활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잖아요. 이게 또 아주 생생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컬이 주목을 받게 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뭐 길게 보면 한 5,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막 지원 사업이 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로컬이 마치 어떤, 정말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이렇게 막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성공 사례들이 소개가 되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직장 다니기도 싫고 대도시에서 삶도 싫은데 로컬에 가면 저렇게 기회가 많으니 나도 갈까? 이렇게 무작정 덤벼서 사실 될 일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신문 기사만 보지 말고 정말 생생한 사례들을 보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이 어려움들을 선배들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들이 제가 책에 쓴 얘기들은 최소 A4 10장이 넘는 그래서 여러 번 만나서 인터뷰하고 좀 길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화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보통 어떤 사례를 좀 확산시키려면은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책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보게 되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런 생생한 실패담부터 해서 모든 게 생생하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이 로컬리스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슬기로운 뉴 로컬 생활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직접 또 뭔가를 해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관장님은.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뭔가를 해내셨잖아요.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이런 어떤 고군분투기를 보면 어떤 걸 느끼세요? 사실은 첫 장의 첫 사례로 얘기했던 강화도 청풍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서 맥주도 마시고 하룻밤 자면서 청년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첫 장부터 나와서 이렇게 가슴이 딱 떨리고 저도 아이가 5명이거든요. 딱 청년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신나고 재밌고 좀 함께 이렇게 에너지를 좀 투여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어떤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새롭게 로컬 생활을 좀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안내서 같은 책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청년들이 가서 관의 지원을 받든 또 로컬에서도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가서 처음 몇 년간은 이렇게 반짝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순환적인 생태계 서로 윈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권을 만드는 걸 수도 있지만 기존에 또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익의 충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순환한다고 얘기하면 일단은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 이 도봉구처럼 이렇게 고르게 공동체에 분배되고 이런 게 우리가 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순환 경제 모델일 것 같아요. 로컬에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탁월한 기술을 배워와서 또 굉장히 비싼 자본을 투여해갖고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전제라고 사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산 측면에서는 물론 어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탁월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소비자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로컬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물론 서울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지역으로 갈수록 예. 인구가 줄어서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청년들이 와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응원해 주려는 마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열린 자세. 네, 예.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 지역에서 청년이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네. 뭔가를 시도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좀 사주려고 하는, 네. 이쁘게 봐주고 사주려고 하는 맞아요. 마음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청년들도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얻은 이익들을 어떻게 공동체에 좀 환원할 수 있는 맞아요.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 경제라고 하는 거는 다 중요해요. 생산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야 순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순환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각각에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고 맞아요. 지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예전에 했던 뭐 좀 조금 잘못된 사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청년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굉장히 많죠.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청년들한테만,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만 지원을 한 거예요. 네. 공간 마련해주고 창업자금 좀 해줄 테니 한번 해봐라. 탁월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라. 네. 근데 소비자들은 살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순한 어떤 경제 또는 잘 돌아가는 로컬의 예로 생각하는 게 미국의 포틀랜드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거기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들도 있고 소비자들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들을 소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로컬리스트들이 청년들이 와서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응원해주고 가급적이면은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팔게 될 테니까 소비하려는 마음도 중요하고, 또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 거기서 성공의 그 나온 이익을 또 지역과 나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빵집이면은 거기에 공고를 받는 밀가루나 그렇죠. 재료들을 맞습니다. 예, 예. 주변에 있는 데에서 맞습니다. 받는다면 네, 그렇죠. 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지역에서 알맹이만 빼먹고 가는 맞아요. 사람들이 아니구나. 맞아요. 예, 예. 이런 서로 윈윈하는 그렇죠. 시스템이 네,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의 생산자들도 네. 그 지역에서 나는 네.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도 찾는 거죠. 비싸도 이게 결국은 그렇죠. 우리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로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데서 생산한 물건, 그러니까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낸 상품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신뢰의 문제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의 문제 때문에 로컬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그게 코로나19가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도봉에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다고. 예. 몰랐습니다. 도시농업 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서울에서 좀 장점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예. 시장이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도봉구는 또 약간 서울 내에서도 지역 특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젠더의 비율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지만 네. 세대의 비율은 좀 큰 있죠. 차이가 있잖아요. 센터장님 때 궁금한 예, 예. 게 있는데요. 사실 로컬 활동을 할 때 아까 이제 소비자의 수요, 그러니까 생산자나 공급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물품, 소비 패턴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랬을 때 도봉구는 사실 이 인구 비율을 보면 노인 인구가 정말 거의 50%에 육박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세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도봉구에서 로컬 활동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노령 인구가 많은 그리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요거에 맞춰서 좀 근데 그런 사례가 있다거나 혹은 이게 이제 창업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런 지역 기반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강화할 것인가, 네.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사례로 제가 이제 슬기로운 뉴 로컬 생활 말고 요 전에 작년에 줄리엣과 도시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줄리엣과 도시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 예, 사회혁신과 관련된 책인데요. 그러니까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나 또는 이제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난제를 어떻게 시민들이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건데 이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영국에 있는 서클이라고 하는 사례예요. 영국도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나라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노인들을 국가가 다 케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굉장히 외로워하고 그래서 외로움 장관이라는 것도 임명하고 막 그랬었어요. 영국에서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서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노인들을 보통은 이제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 그러니까 노인이 늘어나는 건 비용의 증가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노인들도 스스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적극적인 주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우리 커뮤니티 케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게 이제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긴 한데 그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노인들끼리 이웃을 서로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단순히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노인들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로 이렇게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반려자가 일찍 죽고 나면은 밖으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친구를 만들어서 계속 밖으로 나오게 하고 또는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면 차량 서비스를 제공해서 같이 박물관에 뭐 관람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잘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클이라고 영국에 이제 책에도 있고 뭐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나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활동의 주체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체로. 센터장님, 이 로컬 활동을 할 때 그래도 로컬 커뮤니티가 좀 살아 있어야 힘도 갖고 신나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긴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뭐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할지 어떤 뒷받침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이런 정책이나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단은 돈을 주면서 올해 안에 뭘 해놔라 이런 참 바뀌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예산 편성이 이제 해마다 되다 보니까 연단위로 되다 보니까 쉽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인식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라고 하는 시각은 좀 바뀌어야 되고 저는 지자체에 바라는 게 있다면은 일단 공동체의 중요성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디나 뭐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저기 지방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똑똑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가장 똑똑한 분들은 서울로 가고 그 다음에 똑똑한 분들은 공무원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든 행정에서 푸는 게 제일 잘한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주긴 하지만 니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인식이 사실 좀 있거든요. 약간 CA 입장에서 주기는 주되 기대는 안 한다 이런 차원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돈 보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인식도 있죠. 뭐 아실 겁니다. 지원금 받으려고 그렇죠. 왔구나. 이제 그런 인식들이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민간인은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 눈물이 날라 그러네.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그런 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행정이 사실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혁신 얘기도 했는데 저출산 문제 또는 이제 청년 세대의 기회 상실 문제 이런 것들이 예산 굉장히 많이 투여되죠. 뭐 비단 1, 2년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예를 들면 출산 장려금 책에도 썼지만 출산 장려금 지급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꼴찌예요. 0.9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행정이
행정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행정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먹이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죠. 네. 예,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맞아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네, 네. 같이 해나가지 않으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네. 공동체가 필요하다,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시민한테 모든 걸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과 행정이라고 하는 예.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원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주더라도 행정이 같이 그러니까 개입하고 참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원의 그렇죠. 지원하고 지켜봐주고 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뒷받침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출산 장려금 준다고 인구가 늘어나지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하느냐? 아까 관장님 실험 얘기하셨는데 실험을 하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실패하더라도 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정해진 기간에 그러니까 뭐 꼭 올해 안에 답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니네 왜 예산을 엉뚱하게 썼어 이렇게 다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뭔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을 네. 영화에 비유하자면 이것 네. 같아요. 투자를 하되 제작자 감독까지 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아하. 감독은 유능한 로컬리스트를 데려다 놓고 사실 주연이나 조연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공무원이 감독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또 시간을 충분히 줘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시민의 힘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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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네. 물론 모든 네. 공무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럼요. 관 주도의 그 문화가 남아 아직 좀 있으니까 있죠. 네. 이런 것들 조금씩 이제 깨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로컬리스트들이 그 마을이나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나름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자신들만의 성공이 되면은 저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과 함께 연계돼서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웃들과 소통해야, 원주민들과 소통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꾸 제가 어려운 질문 담당인데. 저는 예. 그 시민들도 네. 이제 공동체 활동 이제 네. 오래 하셨지만 네. 공동체의 역할, 효능감 이런 네. 걸 느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무슨 뭐 먹거리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만 너무 머물지 마시고 네. 많이 좀 홍보도 하시고 네. 책도 쓰고 네. 이렇게 해서 알려서 예. 공동체를 잘 느끼지 못한 주민들도 공동체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냥 뭐 공동체 좋죠. 그냥 말 자체가 예, 좋지만 예. 피부로 와닿지는 그쵸. 않죠. 공동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네, 내 네.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네. 그런 걸 느낄 기회가 별로 없었겠죠. 네. 아마도 점점 파편해 돼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청년들도 만약에 내가 도봉에 와서 창업을 하고 기존에 있던 공동체하고 같이 했을 때 나한테 뭐가 좋은지 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한다면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기존 뭐 공동체 또는 기존 활동가들하고 조금 더 가깝게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좀 네. 로컬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은행나루 마을방송국과 도봉 기적의 도서관이 함께 주최하는 마을과 로컬의 대화를 위한 톡토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